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호르몬입니다. 네, 호르몬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신경계 배웠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몸의 정보 전달 체계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인다, 중추신경에서 연산을 한다, 그다음에 명령을 전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냥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화기. 한마디로 명령이 빠르겠죠. 예, 전화기로 바로 야, 손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예, 신경계는 이런 뜻이고, 호르몬은 뭐냐? 요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나옵니다. 어떤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혈관을 따라 이렇게 흐르다가 어떤 특정 기관에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내가 이제 애들한테 설명하기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메일 아니고 그 있죠, 종이에 쓰는 편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요 편지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요렇게 느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결국 둘 다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인데, 신경계는 좀 빨리 되고 어느 한 지점에만 딱 되는데, 편지는 우리가 여러 명 동시에 써가지고 여러 명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화는 한 명한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느린 대신에 여러 명한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좀 느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경계를 이해하고 호르몬을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신경계하고 호르몬하고 지금 연속으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 호르몬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항상성 유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선 호르몬에 대해서 처음 배우니까 호르몬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분비샘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외분비샘도 있겠죠. 우리 몸을 외와 내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사람 얼굴. 우리가 입이 있고 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위, 소장, 대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닙니까? 위 안이 아닙니까? 요게 아닙니다. 이거 바뀝니다. 안이 어디냐면 요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생물에서 말하는 이 안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혈액이 흐르는 부분, 세포로 꽉 차 있는 부분, 요런 부분이 아닙니다. 요 바깥입니다. 입안도 바깥이에요. 요거도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몸 바뀝니다. 여기도 당연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분비는 대표적으로 눈물샘, 눈물 바깥쪽으로 나오잖아요. 침샘, 위샘, 땀샘, 요런 거 전부 다 외분비입니다. 그럼 내분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분비는 뭐냐? 안으로 분비하는 건데, 안이 아까 전에 뭐랬죠? 세포와 혈액으로 꽉 차 있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분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로 혈관으로 분비한다고 지금은 배우지만, 예, 지금 혈관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내분비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 2차 성징을 하는데 키도 커야겠죠. 어디가 큽니까? 온몸이 다 크잖아요. 이 온몸을 다 크는 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명령을 이 세포한테 가서 명령 내리고 저 세포한테 명령 내리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뇌에서 사춘기가 왔구나, 2차 성징을 해야 되가 키 좀 커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다리에도 가고 허리에도 가고 목에도 가고 머리에도 가고 팔다리에 가고 이래가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다 사춘기가 왔어, 2차 성징을 해야 돼, 몸이 커져야 돼, 그 단체로 다 커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내분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분비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거를 줄거 보도록 할게요.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 이름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내분비샘에 나오는 물질 이름이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분비샘의 호르몬 이름 내분비샘 내하수처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 이런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다. 결국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아까 전에 뉴런도 배웠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화학물질, 편지 같은 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화학물질이 편지인 거예요. 여기 호르몬입니다. 여기 호르몬이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편지. 요 호르몬 여기 떠내기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혈액을 따라갑니다. 혈액을 따라갑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돼 혈액을 따라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혈액을 떠다니다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특정 기관이 있어요. 요거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이라 어차피 표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표적이잖아요. 활 쏘면은 요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호르몬이면은 호르몬이 어디 가야 됩니까? 표적에 맞겠죠? 여기 표적기관, 표적세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온몸에 있는 뼈와 근육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얘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하여. 아시겠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가다하면 결핍증이나 가다증이 걸립니다. 이게 뭐냐? 호르몬의 양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왜? 혈액이라는 것은 호르몬을 이동시키는 그 관이 아닙니다. 피를 돌리는 거죠. 혈액을 돌리는 거죠. 혈액안이 뭐 때문에 돌립니까? 산소 운반하고 영양소 운반하고 노폐물 운반하고 이런 운반하는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호르몬이 그 혈액에 가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혈액은 호르몬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고 혈관은 혈액이 이동하는 건데 영양소와 산소 이런 거 운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 혈액을 몰래 타고 가는 거죠. 몰래 타고. 그러니까 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작은 양입니다. 매우 적은 양이고, 그래서 앞에 요거 안 적고 매우 적은 양이다. 매우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을 기능을 조절하는 겁니다. 매우 적은 양인데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또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핍적 가다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생장 호르몬 했죠. 여기 결핍되면 소인증이 걸립니다. 소인증이 그냥 니 키 좀 작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6살 성인인데 6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키에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과다증 키가 엄청나게 크겠죠. 또는 손이나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우리가 보니까 네 얼굴 크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좀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큽니다. 나중에 그 네이버에 한번 소인증과 가다증 한번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보면은 자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우리가 조금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평균보다 좀 크다 작다지 이 가다증 결핍증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애들이 읽어봐도 모른다는데 척추동물 간의 동일한 호르몬은 서로 다른 종에 있어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게 종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특이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살이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돼지고기 붙으면 돼지고기가 살이 됩니까?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돼지의 살은 우리 살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건 특이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살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아무 살이나 붙이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호르몬은 척추동물 한마디 뼈 있는 동물의 호르몬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돼지에 있는 것을 사람한테 넣어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사람에 있는 생장 호르몬을 생쥐에 넣으면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생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생장 호르몬 맞고. 아시겠죠?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아까 전에 매우 적은 양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호르몬의 한 종류인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적게 넣었는데 나도 작게 넣었는데 네 인슐린 조금 작게 넣은 데가 제 인슐린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물을 키웁니다. 돼지 이런 거. 그 돼지의 인슐린을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슐린이 결핍된 사람한테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척추 동물 간의 호르몬이 서로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걸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마다 특이성, 한마디로 니 다르고 내 다르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분비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세포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내분비샘입니다. 이 사이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분비합니까? 혈액으로 분비하면 자동적으로 혈액 따라 이렇게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혈액 따라간 이 호르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동그란 호르몬 A가 있고, 요 네모로 생긴 호르몬 B가 있고, 세모로 생긴 호르몬 C가 있죠. 각자 다른 호르몬입니다. 가가지고 편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소에 맞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은 여기 이거 보세요. 동그랗게 생겼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동그라미가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세모가 못 붙어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세모가 있겠죠. 어떤 세포에 보면 이렇게. 그럼 세모만 달라붙지 동그라미는 또 못 붙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를 보고 우리가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에 설명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신경계와 호르몬을 비교합니다. 신경계 전달 작용은 뉴런 따라간다. 호르몬은 혈액 따라간다. 아시겠죠? 신호 전달 매체가 뉴런이다. 야는 혈액이 전달을 해준다. 작용이 좁다. 왜? 요게만 작용하니까. 요 근육만 움직일 거니까. 그죠? 다른 근육은 안 움직이는 거죠. 눈꺼풀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눈꺼풀은 못 움직이죠. 입은 안 움직입니다. 그죠? 입을 움직이겠다는 뭐 입만 움직이죠. 눈꺼풀은 안 움직인다. 그죠? 여기 좁다라는 거죠. 근데 호르몬은 넓습니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온몸을 다 생장하겠다. 아시겠죠? 표적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곳에 작용하게 됩니다. 자, 반응속도 그 대신 빠릅니다. 전화 빠르죠. 편지 느리죠. 요거 기억. 효과는 즉각적이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만나자.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 오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편지는 한 달 뒤에 만나요. 이렇게 편지 띄워 보내면은 매달 며칠 날 만나요. 편지 띄워 보내면 그 사람 받고 답장 보내겠죠. 예. 그때 만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만 지속적이다. 이렇게 적힌다는데 지속적인 게 어떤 겁니까? 지속적인 거? 네, 예를 들어서 혈액을 따라 돌다가 표적기간 안 간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돕니다. 언젠가는 표적기간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도착한 애도 있고 늦게 도착한 애도 있겠죠. 반드시. 그래서 야는 오랫동안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장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죠. 그죠? 요런 거 지속적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주요 내분비腺과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림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 그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그림 외우는데 요거 내가 이거 우리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간내 배웠습니까? 간내가 아까 전에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죠? 몸의 조절, 혈당 유지, 체온 조절 이런 거 한다 했죠.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간내 밑에 어떻게 달려있느냐? 간내에 요런 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내를 좀 크게 그려보면 간내 밑에 오고 간내 밑에 요렇게 생긴 게 딱 달려있어요. 여기 유아 이름이 뇌하수체입니다. 위에 있는 간내입니다.
요 위에 두 동물은 나는데 이거 이름 원래 시상과 시상하분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내 간내에 뭐가 있댔죠? 센스 있다고 들었습니까? 요 안에 뭐가 있냐? 우리 몸에 혈당이 얼만큼인지, 체온이 얼마인지, 몇 도인지, 수분은 얼만큼 있는지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내가 이 체크한 거를 이 밑에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내 체온 너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이하가 밑에 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신경계지만 밑에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 신경계하고 내분비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간내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내 밑에 있는 내하수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호르몬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첫 번째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상샘이 뭐냐? 요 목 밑에 또 여기 나비맥 타이처럼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갑상샘입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기억. 그러니까 이 호르몬 이름이 자기 역할입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생장, 매우 중요한 지금 생장 호르몬. 이거 생장을 하는 호르몬이다. 몸을 생장시키는 호르몬이다. 요 두 개가 내하수체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에 갑상샘이 있는데 요거 갑상샘은 요 나비의 넥타이처럼 생겼습니다. 목에 있는데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하는 역할도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세포호흡 배웠죠? 세포호흡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티록신 물질이 몸을 따뜻하는 게 아니고 이하가 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세포호흡해. 그러면 세포호흡 할게. 이러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요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위가 있죠. 위. 이렇게 위. 위 옆에 뭐 달려 있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자. 이자 앞부분은 소화액이 나오는 거고 이자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뒷부분. 요 이자 뒷부분이 또 내분비샘입니다. 이자 있는 거 보이죠? 이자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낮춥니다. 얘는 반대로 높입니다. 요거 두 개 짝이겠죠? 요거 둘이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기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뒷부분에 등 쪽에 뭐가 있느냐? 요렇게 생긴 뭐가 있죠? 콩팥이 있죠? 요 위에 모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또 내분비샘입니다. 그림에 콩팥 위에 요거 콩팥 그린 거죠. 요거 콩팥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요거 있죠. 요짝 또 콩팥이 이렇게 달려 있죠. 지금 이자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콩팥 요렇게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이름이 부신입니다. 콩팥이 한문으로 뭡니까 요거? 우리 신장이죠. 신장. 신장 이식 수술 이런 거 들어봤죠?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부신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신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이거 게임 좋아하는 애들 압니다. 아드레날린 그 게임 그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예? 막 죽다가도 죽어가다가도 아드레날린 주사 맞으면 막 생생하게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아드레날린은 한마디로 혈압 상승해가지고 심장박동 증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저 앞에 이전 시간에 배운 교감신경
몸을 긴장시킬 때 요 아드레날린입니다. 그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억수로 긴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수로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억수로 폭발적인 힘이 난다든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 막 사람이 이걸 도저히 이걸 탈출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억수로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극복해냈다 이런 거, 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드레날린 여기 부신에서 나와요. 이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혈압도 상승하고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당량 증가해가지고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혈당을 증가시킨다. 여기 있는 글루카곤하고 똑같죠? 예. 혈당을 증가시킨다 정도를 우리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생식기에 남자 정소 있죠. 남자 정소 여기 있죠. 정소 요거도 우리가 정자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분비세입니다. 여기서 뭐 나옵니까? 남성 호르몬 나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나옵니다. 그죠? 요 남자 2차 성징하는 거죠. 여자는 여기에 뭐 있습니까? 정소가 있고 난소가 있죠. 난소 여기는 난자를 만드는 거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자 2차 성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호르몬이 아까 전에 내가 요 간내 조절 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 개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정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요거 있죠? 요거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 사춘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호르몬이죠. 그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짝이냐? 요 사춘기에 대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티록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 여기 세트입니다. 요거. 그래서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아까 전에 세포호흡을 한다. 세포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온도가 증가한다. 예, 체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간내에서 체온이 떨어졌다 느낍니다. 그럼 간내가 밑에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한테. 야, 내 몸 너무 추워. 뇌하수체 갑상샘을 자극해야겠군. 호르몬 보냅니다. 그럼 갑상샘 편지 받아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내한테 명령을 내렸으니까 나는 티록신을 만들어야겠군. 그럼 티록신이 어떻게 됩니까? 또 혈액을 타고 가겠죠. 그래서 세포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 세포 호흡에 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사춘기 하는 세트, 파란색 지금 그린 거는 어떤 거? 그렇죠? 요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세트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 보세요. 아드레날린, 인슐린, 글루카곤 요 세 명이 또 세트죠. 아드레날린, 인슐린, 글루카곤 이거 어떤 겁니까? 혈당을 높여준다, 낮춰준다. 그러니까 간내에서 우리 몸에 피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뭐가 걸립니까? 당뇨병 걸리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혈당을 낮춰. 그러면 이하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이자한테. 간내가 다이렉트로 이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혈당 좀 낮춰줘. 그래, 인슐린 분비 야들이 돌아다니면서 혈당 어디로 가느냐? 요하가 인슐린이 간으로 갑니다. 간 그려볼게요. 인슐린이 간으로 가서 이 간을 지나는 혈액이 있습니다. 혈관. 여기에 있는 포도당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간에다 전부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낮추는 것이 혈당,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간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저장. 뭐로 저장하느냐?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인슐린이.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배고파요. 그럼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간내가 피 안에 포도당이 너무 작네. 이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부신한테도 명령을 내려요.
야, 내 몸에 피 안에 포도당이 너무 작아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내 저장해놓은 간에 저장해놓은 글리코젠이 있는데 글루카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글루카곤 호르몬이 간에 가가지고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방출해 줍니다. 아드레날린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피 안에 포도당이 또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빨간색 따로, 파란색 따로, 노란색 따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세트를 외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런 호르몬에 대해 배웠고 호르몬 분비 이상 아까 전에 몇 개 배웠습니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다. 성장기 이후 다 컸는데도 까다하면은 말단 비대증이다. 어디? 얼굴하고 손발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단 비대. 끝부분이 커진다. 과다하면 키가 너무 큰 거죠. 거인증이다. 아시겠죠? 성장기에 부족하면 소인증이다. 이게 소인증 아까 말했죠. 키 엄청나게 작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티록신 아까 전에 뭐 했죠? 티록신 아까 전에 뭐 했죠? 체온을 높여준다 했죠? 만약에 너무 가다하면 뭐 합니까? 체온이 너무 높겠죠? 맞죠? 무슨 말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위를 타고 그 다음에 체중은 왜 감소합니까? 세포호흡하면 뭐 필요해요? 포도당이 필요하죠? 먹는 족족 그냥 체온 올리는데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로 안 가고 그냥 체온만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안 찌겠죠.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겠죠. 세포호흡을 작게 하니까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추위를 타고. 체중은 왜 증가합니까? 어느 정도 체온 조절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점점 저장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부르는데 요거에 추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몸이 추우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아시겠죠? 소심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동이 억수로 하기 싫어져요. 방 안에 가만히 있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의욕이 없고. 아시겠죠? 요런 거 기억해 주시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티록신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 아까 인슐린 뭐 했죠?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죠. 이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면 혈당이 안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피 안에 포도당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줌으로 쌉니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줌으로 싸요. 오줌으로.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가 뭡니까? 당.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있는 병이다.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번 여기 걸리면은 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계속 오줌으로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도당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저장해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놓고 요 호르몬 요거를 다 세트를 외운 사람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안 외운 사람은 정지시켜 놓고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을 공부할게요. 정지시키고 공부하세요. 자, 다 외웠습니까? 그러면 항상성 유지합니다. 항상성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성 앞에서 설명을 조금 했어요. 항상성이란 외부 환경이 변해도 한마디로 내가 추운 데를 갔다 또는 너무 더운 데를 갔다. 그렇지만 내 몸의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요거 서술형으로 그대로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한마디로 추운 데 가더라도 또는 더운 데 가더라도 내 몸의 온도는 항상 몇 도입니까? 36.5도씨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그냥 한마디로 체온이 올라가려고 하면 낮춰주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균을 36.5도로 유지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체온 유지가 있고 혈당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밥을 먹었을 때는 당연히 포도당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간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복일 때, 한마디 밥을 안 먹을 때, 우리가 매일 계속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안 먹을 때는 여기 있는 간에 있는 아까 포도당 저장해 놓은 거를 조금씩 꺼내 쓰는, 그래서 항상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이 0.1%로 항상 유지되게끔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혈당량 유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항상성 유지와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간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려볼게요. 간내 밑에 내하수체 달려 있고, 이 간내가 하는 역할이 이 항상성 유지인데, 간내 이 위쪽에 뭐 있다고요? 센서. 한마디로 우리 그 에어컨에 25도로 맞춰놨다. 우리 몸은 36.5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 간내가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에어컨 센서가 방이 좀 덥네 이러면은 에어컨을 좀 세게 틀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25도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추워졌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잠시 천천히 틀겠죠. 한마디로 온도를 너무 추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25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이 역할을 간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체온이 너무 높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밑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체온을 낮추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걸 반으로 자를게요. 체온이 높다면 간내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체온을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체온 올려주는 게 누구였죠? 체온을 올려주는 게 세포 티록신이죠. 이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티록신 어디서 넣어줘? 티록신? 갑상샘에서 넣어줘. 그 갑상샘 누가 자극합니까? 내하수체가 자극하죠. 내하수체에서 뭐 넣습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체온이 너무 높을 때는 어떻게, 체온이 너무, 이 반대로 했죠. 체온이 낮을 때입니다. 요거. 체온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 높으면 체온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럼 티록신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체온을 낮춰야 되는데, 티록신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 자극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극받으면 안 되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요런 걸 하는데, 요런 장치와 원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요 센서가 한마디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혈당 조절을 배울 건데, 혈당 조절입니다. 피 안에 있는 포도당,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이야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몸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 간내입니다. 그죠? 요 밑에 내하수체가 있습니다. 요걸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을 때 간내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간내가 야, 혈당이 너무 높아.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느냐? 이자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자라 적을게요. 야, 혈당이 너무 높잖아. 그럼 이자에서 뭐 넣습니까? 오케이. 인슐린. 인슐린은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갑니다. 간 중간에 그릴게요. 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저장하는 공간이 이때 있죠. 여기 혈액입니다. 요 혈액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 말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예, 포도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인슐린이 야를 저장을 시켜줍니다. 뭘로?
예, 글리코젠, 그러니까 글리코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글루카곤은 호르몬 이름입니다. 헷갈립니다.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혈당이 이제 이게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간내에서 이걸 또 인식을 합니다. 아, 혈당이 너무 낮구나. 야, 이자 혈당 너무 낮잖아. 그럼 뭐 나옵니까? 글루카곤 나옵니다.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요 간에 가가지고 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호르몬 요 둘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딱 반대 작용을 하죠. 얘는 혈당을 낮추고 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이 역할을 하죠. 그죠? 요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이 뭐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해가지고 조절해 준다는 뜻이에요. 많으면 작게 하는 놈이 있고, 작으면 많게 하는 애가 있고, 이래가지고 많아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끔 한다. 피 안에 혈당, 포도당을 0.1%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요 둘이 짝지가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니까 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그림이 복잡한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밥을 먹었습니다. 혈당량 많아졌겠죠? 밥을 먹었으니까. 이자한테 갑니다. 야, 이 누가 인식을 합니까? 간내에서 인식하는데 그냥 이자로 가는 거죠. 간내에서 혈당이 너무 높아졌네. 이자한테 갑니다. 야, 혈당이 너무 높아라. 그러면 야가 어디로 갑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아시겠죠? 이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간에 가는 또 인슐린이 있겠죠. 요 간에서 뭐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간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어서 저장된다. 자,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졌어요. 너무 낮아졌어. 0.1%가 돼야 되는데 0.1%부터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말합니다. 이자한테. 야, 너무 낮아졌어. 그럼 오케이. 글루카곤 출발하면은 또 간에 가가지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한마디로 꺼내는 거죠. 그럼 또 높아집니다. 야, 너무 높아졌어. 오케이. 이자한테 갑니다. 너무 높아졌잖아. 인슐리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에 있는 포도당량이 많아졌다, 작아졌다, 많아졌다, 작아졌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상태. 어디? 평균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낮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딱 요 온도를 우리가 기계 에어컨도 25도 맞춰놓으면 무조건 25도입니까? 아니죠.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25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호르몬이 하는 항상성이다. 항상성 기억해놓고 그 중에 혈당 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체온 조절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설명을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열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뭘 하느냐? 열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워지면 열을 빼야겠죠. 열 방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히터가 있습니다. 히터를 켜가지고 몸을 뜨겁게 하겠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 열 발생이라고 합니다. 방출과 발생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열 방출은 누가 해주느냐? 우리 피부 밑에 보면은
땀샘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요 혈관이 요 땀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요렇게 생긴 근육이 있습니다. 관략근 알죠? 입술 같은 거죠. 동그란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딱 쪼고 있으면 여기 피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밑으로는 많이 흐르는데 위에는 잘 안 가갑니다. 그럼 땀이 안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열 방출이 열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다.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땀이 안 나니까 열이, 그러니까 땀이 나서 몸이 식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열 방출 안 하는 거예요. 땀이 안 흐르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몸이 더워서 땀을 흘릴 때는 여기 풀립니다. 지우개를 지울게요. 요번에 풀립니다.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쪽으로 피가 많이 갑니다. 이렇게. 관략근이 여기 풀리면서. 그럼 여기 뭐가 생기느냐? 땀이 쌓여요. 여기 피가 많이 가가지고 땀이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요 땀이 기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겠죠. 요 식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열 방출을 많이 했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는 땀을 흘려 가지고 열 방출을 하는데 여기 피부에 있는 그 땀샘에 피가 많이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요 피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붉으스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얼굴이 벌개지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땀을 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덥습니까? 운동하면 덥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덥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몸을 억수로 잔잔하게 뜹니다. 어떤 거 턱 들듯이.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부르르 떨죠. 요 순간적으로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부르르 떨고 턱도 떨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추우면 막 몸이 들들 떨리죠. 그 자동적으로. 그게 몸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히터입니다. 아시겠죠? 열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울 때는 열 발생을 많이 시키고 열을 몸 안에서 발생 많이 시켜야겠죠. 그 대신 추우니까 열을 방출하면 안 되겠죠.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 감소 이렇게 적지요. 그러니까 열은 왜 어떻게 증가시키냐? 근육을 떨어서 턱 떨고 몸 떨고 이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열 방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땀을 흘리면 안 되니까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해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해가지고 땀을 작게 흐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열 방출을 줄이겠다가 추울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도 마찬가지. 예. 요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 설명 학교에서 안 할 건데 우리 몸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털. 우리도 털이 많았을 그런 하등한 동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진화를 했으니까 요 털을 세우는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추우면 요 털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바짝 세웁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 털을 세우면 요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여기 보온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털을 세웁니다. 그러면 털을 세우면서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되냐? 피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소름 돋을 때 닭살 돋는 거. 그게 요거 때문입니다. 예,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교과까지 안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울 때 이거 땀 많이 흘리겠죠. 피부 모세혈관 이완을 우리가 뜨는 걸 안 하면 되는 거고 몸 뜨는 근육 떨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피부 모세혈관의 이완으로 땀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열 방출을 많이 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요 간내가 있는데 밑에 내하 수치가 달려 있고, 우리가 예, 추울 때 특히 요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추울 때만 설명할게요. 추울 때는 우리 요 간내에서 내 너무 추운 데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내하수치죠. 내하수치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까 전에 있었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적 기관인 갑상샘을 자극하게 돼요. 갑상샘에서 뭐 나옵니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티록신이 뭘 합니까? 세포들한테 가가지고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몸이 뜨거워져요. 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뜨거워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을 안 먹었지만 그냥 강제로 호흡을 시켜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몬이 두 개가 나왔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티록신, 요 두 개가 호르몬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호르몬을 다 배운 거예요. 빨간색으로 배운 생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은 그냥 우리 사춘기 때 나오는 거다. 그냥 끝입니다. 그게 끝이고, 위에서 뭐 배웠습니까? 혈당 유지하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배웠죠. 그 다음 여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티록신을 따로 배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항상성 유지까지 끝났습니다.